안녕하세요. 박무가 서울법원에서 2차 시험 감정평가사 법규 가르치는 법학박사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이번 동영상 촬영 합격 수기는 우리 법규 최고 득점을 하신 31기 장진우 평가사님을 모시고 또 그 고득점의 법규 비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우 평가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31기로 감정평가사 합격하게 된 장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합격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던 게 아직도 좀 너무 생생한데요. 네. 본인이 능력이 되니까 합격한 거죠. 네, 그리고 저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고생한 뭐 제 아내나 이제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뭐 또 종교 있으시면 저는 또 이제 교회 다니니까 또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마음도 그게 좀 큽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합격할 거라고는 이제 뭐 1분 1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일단은 시험을 좀 못 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험 본 후부터 한 3개월 동안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대단하신 게 직장이랑 지금 애도 셋이잖아 지금. 그래도 너무 좀 저 합격 우리 개인적인 친분이 막 있고 한데 합격 전화 보고 나도 울었다니까. 야 쌍둥이야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하면서 이렇게 참 고득점으로 이렇게 합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좀 직장인이면서 이렇게 전업수험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규 최고득점으로 합격하신 거에선 아주 좋은 그 합격의 비기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번 시간에 좀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공부 시작은 이제 2016,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감정평가라는 게 무엇인지 좀 이제 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건 2016년 무렵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연차수는 한 4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또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직장 후에 퇴근 후에 또 육아가 끝난 후에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평균 3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시간 연차수로는 좀 긴데 이제 실제 연차수는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부 방법은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 방법 1분 이건 뭐예요? 예. 좋은 비법이네 이거. 공부 자체가 할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하루에 이제 주어진 시간을 뽑아내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매시간 제가 1분씩 뽑아내는 것을 좀 준비하면서 1분? 예. 1분. 1분이 정말 어떤 1분? 그 쉬는 1분, 걷는 1분, 화장실 가는 1분, 공부하는 1분.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 1분입니다. 그래서 그 1분이고요. 이제 그런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자제했습니다. 몇 년 동안 좀 자제하고 모임도 이제 최소화했고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카톡 자체를 제가 삭제를 하고 맨날 문자로 보냈어 그래서 이용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합격할 때까지 카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절약 방법 2분 뭐 이런 거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컴퓨터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 그 이제 좀 최대한 장점을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그 공부 일지를 작성을 했고요. 그 공부 일지는 또 이제 10분 단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제 엑셀로 해서 이제 공부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만의 조금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엑셀로 해서 매일매일 10분 단위 혹은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그래프로 했고 그래프가 좋은 점은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어느 날 공부를 충분히 했고 어느 날 소홀히 했는지 그걸 이제 파악하기가 너무 쉬웠고요. 자기 성취도를 금방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저 혼자만의 이런 그 성취 또는 이제 반성을 하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쌓인 이제 공부량 절대량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럼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목표한 그
그 량에 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좀 기준 자료로 혼자 내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짜투리 시간, 출퇴근 이용 시간, 화장실, 밥 먹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이게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봤다는 게 뭐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업 같은 경우는 책 갖고 막 이제 도서관 가든지 책 가지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책 들고 보기는 좀 뭐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이제 조직 생활하면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책 있지만 요 일정 부분 제가 공부해야 할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암기장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장실에서 보든지 아니면 잠깐 밥 먹으면서 보든지 그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외우면서 이제 멀티태스킹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부정하는 사람은 틀리네. 그 사진을 이걸 사진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봤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갑자기 책을 딱 놓고 소리 얘기하면 쟤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제 뭐 약간 꼼수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핸드폰을 하면 공부한다고 생각은 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문자 보내는 것처럼 해서 아. 그걸 살짝 보면서 또 아. 또 암기도 하고 좀 그런 대단한 비법이네요. 최대한의 제가 시간을 뽑는 법을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면 그렇지. 회사에서 핸드폰으로 보면은 얘가 뭐 문자 보고 뭐 재미난 거 보나 보다 하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맞습니다. 대단한 저거예요. 그 법규 최고 득점으로서 이제 공부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다 그러면은 뭐 최고 득점이라서 너무 제가 좀 얼떨떨한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법알못입니다. 법알못. 그러니까 법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전공도 어문계였고 이제 어학 관련된 의대 뭐 나왔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법규 관련 용어들만 봐도 좀 뭐랄까 이렇게 알러지, 거부감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있었고, 이게 몸으로 그 거부감이 너무 느껴지다 보니까 초반에 그게 너무 힘들었었고요.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법규 내용들이 외국어 같아서 너무 생소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이제 학원 강의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 이제 교수님 강의 자체가 좀 쉬운 강의입니다. 저도 이제 어문계로서 이제 뭐 직장을 다니면서 또 여러모로 또 영어 관련된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고마워요. 강정훈 우리 선생 그 강의는 쉬운 강의다. 그거 잘 기억해서 보세요. 제가 정말 느끼는 거는 그 교수님 강의 정말 쉬운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강의라고 하면 좀 뭐 난이도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게 머릿속에 들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강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판단이 되고 또 논점별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좀 잘 됐던 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단순히 이해뿐만 아니라 나중에 답안지 표출하는 것과도 좀 연관이 돼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시험을 뭐 되게 어렵게 뭐 석박사 논문 시험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년차 분들은 이 시험은 정말 그런 시험이 아니고 제한된 시간 100분 동안 답안지를 채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임을 명심하면서 교수님의 그 쉬운 강의를 통해서 그 강의 내용 가지고 충분히 그것만 써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킨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암기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암기에 대한 비법. 그 초년차 때는 이제 교수님 자료고 방대하긴 한데 저는 그걸 다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이제 예시 답안, 베타 1답안, 베타 2답안조차도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그 초기에는 이제 베타 답안만 봤습니다. 베타 답안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제 암기를 했고 이제 2년차 때부터는 이제 그 2년차 때부터는 조금 이제 양을 늘렸는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그 베타 답안만 보면서도 그 2년차 때 교수님 찍어주신 부분이 다 나와서 초창기도 58점이나 받았어요. 58점을 받아서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이 있으신 이제 전업 수험생들은 이제 다 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저랑 맞는 베타 답안이랑 예시 답안을 이제 찾아서 같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준비했던 거는 이제 교수님 베타 답안이나 예시 답안 그리고 판례 집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서브노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암호 같은 서브노트. 예, 간략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서브노트 자체는 서브노트는 이게 무슨 서브노트야 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만의 서브노트였기 때문에 이 서브노트 지금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볼게. 예, 근데 모든 법규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정리하셨네. 예. 근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이제 논점을 적고 그 논점에 대한 기본 내용, 그 스터디 문제에 대한 그 예시 답안이라든지 베타 답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제 요약해가지고 적었습니다. 적고 연차가 조금 이제 늘어나면서 거기에다가 좀 더 판례라든지 덧붙이는 자료들을 좀 더 덧붙이면서 이 양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좀 누더기 같은데 이게 이유가 이제 계속 이 안에다가 덧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누더기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굉장히 보물 같은 자료였습니다. 그 찍기 강의 자료도 이거 있었네. 그것도. 이제 찍기 강의 자료도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판례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외우기 위해서 공부했던 자료인데요. 찍기 강의 자료에 이제 1, 2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이제 작년 자료인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판례 찍기 강의 자료 해주면서 이 안에 이제 관련된 판례가 모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례를 외우는 게 너무 방대해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걸 서브를 만든 게 거기 뭐 암호 같아요. 예, 이제 암호인데 이거 보시면 아무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암호인데 왜냐면 이게 그 모든 판례에 대한 그 내용의 두 문자를 제가 딴 겁니다. 두 문자를 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 인정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이제 그 사업 인정 요건에 뭐 법상 전제 사업 시행자 능력, 뭐 입법 목적 부합성, 공익우월성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그걸 두 문자를 따서 전수, 입공, 합필지 이렇게 땄습니다. 전수, 입공, 합필지. 예, 그래서 그렇게 따서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암호 같아요. 암호. 예, 외우기 힘든데 로스 문자 같아요. 네, 외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뭐 수십 번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머릿속에 인이 박히더라고요. 여기 그림도 있던데요? 그림도 여기?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용어 제가 이제 그 두 문자를 따면서 두 문자 자체가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네. 두 문자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옆에 두 문자랑 관련돼서 좀 그러니까 기억하기 좀 쉬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협의 성립 확인 처분 취소 뭐 이런 이제 관련된 이제 조문 있으면 이제 제가 이걸 두 문자를 이걸 따서 뭐 간공원, 강력, 효력, 삼회 당사, 진정, 소유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또 이제 공원을 그리고요. 그 안에 이제 강력한 어떤 사람을 그리고 그래서 진정하게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이제 외웠고요. 거의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네, 외웠네요. 진짜 이제 제가 이제 영문계 출신이다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우듯이 특정 그냥 논점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거의 나올 수 네, 있도록.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일단 외웠고요. 시각화를 해서 외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림은 생각 안 나고 그 어떤 논점별로 그냥 두 문자만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머릿속에.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예. 뭐 암기 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암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는 너무 어렵고 어렵죠. 처음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두 문자를 많이 주십니다. 예. 많이 따주시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또 따고. 여러 가지 딸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근데 올해 시험에 25페이지나 쓰셨다면서요? 야, 이거 네. 가능한 거예요, 이게? 16페이지 그뭐 25페이지면 네. 16페이지 두 권이면은 두 권에 16페이지 6페이지. 그럼 내 9페이지 더 쓴 거야, 그러면? 네. 야, 9페이지. 그러니까 19득점 하는구만. 그 제가 네. 예, 25페이지 썼는데요. 그 이제 한 페이지가 이제 한 6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치면 이제 한 150점 쓴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 문제인데 150점을 썼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손이 좀 빠릅니다. 제가 좀 이제 손글씨가 빨라서 남들보다 한 1.5배 속도로 글씨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제 빨리 쓸 수는 없었고요. 처음 이제 초년차, 2년차 때는 한 14페이지, 13페이지만 써도 막 손에 쥐가 나서 손이 막 덜덜덜 떨리고 팔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악력기가 좀 많이 악력기예요, 도움이 악력기.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악력기 좀 많이 그 했어요. 악력기를 매일 악력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하고. 사무실에서도 악력기로 좀 손에 힘을 키운 거구나. 예, 손의 힘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 한 권 넘겨도 손이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손의 힘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시험장 가시면 또 초인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매 울라 그랬다며 처음에. 예, 실버 그래서 풀고. 예, 많이 쓰실 수 있고요. 그 일단은 올해 시험 자체가 실무를 풀고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제대로 못 풀었던 상실감 때문에 이제 점심 시간에 밥 먹는데 이렇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기분이 확 표출이 된 후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론이랑 복귀 시간에는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내가 이번에 찍기도 잘 찍었잖아요 이번에.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실무 망치고 근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푸니까 이제 그 법규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한 번 이상 다룬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 딱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그 목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목차가 완성돼서 파노라처럼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장에서 그 법규 시험지를 갖고 왔는데요. 방문가의 강의를 듣고 예. 파노라마처럼 보시면 시험지에 별로 내용이 목차가 안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지를 별로 잡혀 그러네, 목차가 없네. 목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미 목차가 시각화해서 다 머릿속에 보여가지고. 이래야 최고 득점하는구만. 예. 근데 제가 뭐 이렇다고 뭐 얘 똑똑한 애 아니야 이랬는데 그 전혀 아니고요. 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직장인들 분들이나 이제 시간 없으신 분들은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건 전 진짜 그거를 이제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뒷부분도 크게 뭐 목차 안 잡고 그러니까. 이제 대목차만 조금씩 잡고 이게 굉장히 그 암호로서 된 요거잖아. 요게 그 제 강의를 듣고 이거를 이렇게 암호화처럼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거를 시험장에서 이렇게 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상시 훈련을 하셨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된 요 자료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고 남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자료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보통 저희 뭐 사람마다 다른데 영어 단어 외울 때 이렇게 반 접어서 이쪽에 영어 단어 쓰고 오른쪽에는 이제 의미를 쓰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가려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공부할 때 왜 이걸 보면 이 목차가 생각나냐 안 나냐 하면서 맨날 체크하면서 이게 그 전부 다 체크가 될 때까지 이렇게 부단히 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했던 기억이 보상복교 납니다. 제 강의 뭐 강점 이런 것도 좀 체크하셨네요. 보니까. 예. 교수님 강의가 일단은 좀 쉬워서 저는 너무 맞았고요. 그 뭐 어렵고 깊이 들어간 강의는 저한테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강의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앵무새 전략으로, 해주시니까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저는 좋았고요. 또 이제 자료가 이제 풍부한 자료여서 이제 올해 합격할 때는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 초반에는 이제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시답안이랑 베타를 좀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 시험에 중요한 건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는데 판례를 다 뽑아주셔서 그 판례를 기준으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또 개인적인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인간적인 좀 면모를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친절하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답변 다 해주시고 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예. 전화기까지 하나 새로 만들었어. 질문 답변하시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 마지막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이 있다 그러면 어떤 그 공부 보상복교나 또 뭐 우리 전체적인 과목에서 어떤 팁이 있다 그러면 좀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뭐 다양한 분들 계실 텐데 그냥 초년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초년차 때는 이제 교수님 강의 기본 강의를 포함한 이제 모든 강의를 듣고 그 강의 책을 다 해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험은 교재랑 책이랑 예, 강의랑. 다 해독하면서 암기 이렇게 병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 감정평가 보상복규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막연하시거나 저처럼 처음에 너무 두드러기 날 정도로 너무 어렵다라는 사람들 느끼실 텐데 이게 이제 이 보상복규라는 숲의 크기가 윤곽이 잡힐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시고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그 이제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 이제 숲의 크기랑 숲의 위치가 파악이 돼 시기가 딱 올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또 사람마다 다르지 뭐 나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숲의 크기랑 위치가 보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계속하니까 그 위치에 어떤 나무가 있고 어떤 뭐 식물이 살고 어떤 동물이 있고 그런 것까지 이제 파악이 세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쉽게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손이 기억하는 공부 그것도 예. 체크하셨네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손이 이제 기억하는 공부가 될 정도로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금 요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텐데 눈으로 암기하고 이제 공부 됐다라고 이제 착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무조건 손으로 쓰시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답지를 작성하는 능력과 이제 기억하는 능력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잘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학원 스터디나 온라인 이제 제출 이런 거 또 개별적으로 혼자 공부할 때 시간을 재고 쓰는 연습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문가게 특히 온라인으로 지금 비대면이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제출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하고 싶은 말씀 잠깐 짧게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애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직장인이고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또 공부에 이 절실함 간절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꼭 붙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굉장히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종교의 의지도 좀 많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힘드신데 그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부정적 사고는 이게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잘 안 돼서 막혀서 낙심하는 내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막 발생하더라도 뭐 그거를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연습해서 다음에 좀 극복하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저처럼 그래 저 같은 이제 사람도 언젠가 이제 합격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빨리 합격해야지 언젠가 하게 아니라. 곧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장진우 평가사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고득점으로 또 최고득점으로 합격해 주셔서 이게 법계 선생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합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새 자녀도 무궁하게 이렇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방문각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